그럼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필 선생님을 모시고 그 구글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협업 도구들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선생님께서는 예전에 그 교육청에서도 일을 해주신 적이 있으시고요. 오늘 많은 유용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종필입니다. 지금은 이제 평택 서재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해피림의 그 바쁜 코로나 시국에 잠시 이제 학교 현장을 떠나가지고 파견 연수를 지금 경기도 혁신교육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구글 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오늘 제가 듣기로 한 20분 정도, 20분 못 되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글 사이트 도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를 안내하는 방법, 그걸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구글 사이트 도구, 보통 이번에 선생님께서 뉴스나 그런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특히 이번에 이제 학교가자닷컴이라고 해서 대구에 있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대구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먼저 번져서 학교를 못 나오는 상태가 돼서 학생들에게 학습자를 제시하는 용도로 쓰게 되었고, 그걸 필두로 해서 이제 ATC의 온라인 배움터나 아니면 충남의 공부하자닷컴 이런 거에서 그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자료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예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먼저 학교가자닷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학교가자닷컴에 오시면 주소는 daily.지지대구.org 이렇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갑자기 하울링이 생기네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왼쪽에 쭉 안내가 되는 학년별로 주소가 되어 있고, 주소를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자료를 이렇게 날짜별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제시를 하는, 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자료는 링크를 해주면 학생들이 접근이 쉬우니까 이런 자료를 제시해 주거나 링크를 해서 접근성을 쉽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사이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충남의 공부하자닷컴도 들어가 보면 구글 사이트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내비게이션 바가 왼쪽에 있는데 왼쪽이나 위쪽에 위쪽에 위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분 메뉴가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서브 메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구글 사이트 도구로 되어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경기도 이번에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경기도 지원단 선생님들이 만든 교사원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지금 비슷한 형태로 왼쪽에 이제 내비게이션 바가 위치하면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사실상은 지금 여기나 학교가자닷컴이나 갑자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소리가 하울링이 생기는 경우가 있네요. 저는 지금 기기를 하는데 어쨌든 네, 이런 데는 G수이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만든 대부분 사이트들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일반적으로 G수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개인 지메일을 가지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수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일반 지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글 사이트 도구를 들어가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접속하시면요, 구글에 로그인 하셔야겠죠.
로그인 하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구글 앱 메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앱 메뉴가 있죠. 이 앱 메뉴에서 누르시면 여기서 사이트 도구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G-Suite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찾아보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쭉 없는데요. 왜냐하면 주로 이 서비스를 사이트 도구라는 메뉴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위치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기타 앱 제품으로 들어가시면 네, 쭉 아래로 들어가서 내려가셔야 보시면 네,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사이트 도구라는 게 여기 보이시나요? 네, 사이트 도구 메뉴. 네, 요걸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주소로 사이트 s 붙여주시고요. google.com site.google.com을 통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이렇게 이제 즐겨찾기 해가지고도 접속할 수 있겠죠.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는 들어가면 아마 아무것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계정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시스템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보이고 이건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새롭게 사이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추가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보이시죠? 더하기 버튼. 이걸 클릭하시면 사이트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이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벌써 하나의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페이지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장이 안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이 구글 사이트는 사실 이전에 많이 쓰이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사이트 보시면 왼쪽 아래에 기본 사이트로 돌아가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사이트 보이시죠? 네, 이걸 누르면 예전에 구글에서 사용하던 사이트 도구, 좀 이제 복잡했었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던 사이트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옛날의 사이트 도구고 보시면 이건 이제 새로운 사이트 도구. 그러면 제가 지금 최근 여기 보시면 서재초 공부방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를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열리고요. 자, 보시면 아까 우리 저기 학교가자닷컴이나 공부하자닷컴 같은 데 보면 메뉴가 왼쪽에 위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메뉴가 이렇게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홈과 1학년, 2학년이라는 지금 세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사이트로 보일 때 어떻게 보이는지 위쪽에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이 메뉴 미리 보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이 사이트가 어떻게 보일지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고요. 홈을 누르면 여기 1학년 페이지 2학년 페이지는 위쪽에 지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위에서 메뉴를 눌러서 내비게이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컴퓨터에서 봤을 때 각자에게 보시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봤을 때 태블릿, 우리 패드 있죠? 태블릿을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메뉴는 어디로 살아야 되냐면 왼쪽에 세 줄 있는 거. 네, 요게 메뉴가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여기 메뉴가 홈 1학년, 2학년 네,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닫고요. 그러면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1학년, 2학년까지 있으니까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3학년 페이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3학년 페이지를 추가하는 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 메뉴가 있습니다. 페이지. 그래서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면 홈 1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추가해서 새 페이지 그리고 그냥 3학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홈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보기로 보실까요? 보시면 네, 컴퓨터로 봤을 때 홈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페이지가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 학생들한테 안내를 위한 자료를 넣거나 그런 것들을 넣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에 보시면 자, 온라인 공부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가도록 이렇게 해줘야겠죠. 1학년, 2학년, 3학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냥 텍스트 상자를 넣고 나서 1학년 가고 텍스트 상자를 여기 링크를 삽입해서 1학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1학년하고 적용. 이렇게 해주시면, 자, 미리 보기 봤을 때, 홈에서 1학년을 눌렀을 때, 1학년을 눌렀을 때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가도록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에 링크를 걸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2학년 페이지는 버튼으로 해보겠습니다. 2학년에서 삽입. 이만한 버튼이 눌러집니다. 지금 보시면 버튼이 이만하니까 뭔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들어서 옆으로 가지고 가면 이렇게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텍스트가 필요 없이 크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또 보면 1학년 페이지, 2학년 페이지, 자, 홈, 2학년 페이지 이렇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 홈페이지에서 왔다 갔다 페이지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셨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 사이트 한번 링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하고 이번에 페이지를 링크 페이지로 추가합니다. 잠시요. 취소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위에 지금 더하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뜨는 데에서 링크를 눌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누르고요. 여기에 우리 학교. 이거 링크는 이제 우리 학교 주소는 이렇게 갈 거니까 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자, 새 탭에서 열리는 이 사이트하고 별도의 링크로 넘어가니까 새 탭에서 열기를 체크해 주고요. 새 탭에서 열지 않고 그냥 열고 싶으면 체크를 해줘 주면 됩니다. 디폴트는 새 탭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자꾸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학교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우리 학교를 클릭하면 새 탭이 열리면서 학교 홈페이지가 이렇게 링크가 됩니다. 자, 지금 봤더니 순서가 좀 문제가 있죠? 순서가 지금 우리 학교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잡아서 밑으로 끌어주면 됩니다. 순서도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만약에 부메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2학년을 1학년에 부메뉴를 넣고 싶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해서 위에다 얹어주면 부메뉴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학년과 3학년이 1학년에 부메뉴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럼 여기다가 도대체 뭘 할 거냐. 벌써 15분이 됐네요.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 이미지, 당연히 그림이겠죠. 그림 넣을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건 아래쪽에 보면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유튜브 동영상 만약에 제시해 주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룡에 대해서
이런 뭐 공룡을 한달지 아니면 유튜브 주소를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하고 네,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집어넣어서 같이 들어가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학생들한테 제시해 줄 것들을 이와 같은 형태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잘못 넣었네요. 그죠? 홈에 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홈에다 넣지 않고 1학년 페이지 넣겠습니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우리 반 예를 들어서 구글 클래스룸 연결을 시켜주려면 여기 버튼이라는 거 아까 한번 이용했었죠? 버튼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 구글 클래스룸 접속하게 하고 그래서 삽입을 해주면 학생들이 바로 눌러서 구글 클래스룸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이학습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거나 우리 반만의 페이지를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미리 보기에서 보시고 구글 클래스룸 열리고요. 이 학습부터 열리고요. 이런 식으로 링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걸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지가 있었죠? 이미지. 자, 여기 있는 이미지는 이제 한 장의 이미지를 넣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미지 캐러셀. 이미지 캐러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캐러셀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화면에는 그림이 하나 보이면서 좌우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보여줄 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나오죠. 지금 작아서 안 보이죠? 캐러셀에는 이미지가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는데요. 자, 구글 사이트 들고 좋은 점은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하고 100% 호환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선택을 누르면 이미지 업로드는 내 PC에 있는 걸 올리는 거고요. 선택을 누르면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 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드라이브에 제가 사진을 3장만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장 하나, 둘, 3개 그래서 삽입을 해주면 업로드하는데 시간 조금 걸리겠죠? 네,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좀 가운데 좀 정리를 해주면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해주면 네, 지금 여기 이 사진이 화살표를 누름에 따라서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여러 개의 사진이 있을 때 한쪽에 보일 때 쓰는 게 이미지 캐러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보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주소를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게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새롭게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자, 여기 사이트를 페이지를 뭐 한 2개 정도 만들었다고 예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3개짜리 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게시를 하려면 게시할 때 처음에 주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주는데 여기다가요. 특정 이제 저 같은 경우 박종필이니까 뭐 PJP 이런 내가 원하는 아이디처럼 주소를 주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공통적입니다. https site.google.com하고 /view 같은 경우는 일반 지메일 사용자는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뷰까지 나오고 /view 뒤에 슬래시까지 똑같고요. 그 뒤에다가 내가 임의로 영문으로 시작하는 주소를 줘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G 스위트 말씀드렸는데 G 스위트를 이용한 주소 같은 경우는 저 뷰 거기에 G 스위트의 도메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게시를 해주면 게시를 하게 되면 자 게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ttps 안 써도 되겠네요. site.google.com/view 하고 pjp1234 이렇게 이렇게 주소줄에다 이렇게 알려주면 학생들한테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만든 사이트가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 이제 제가 제목 없는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났겠죠? 예. 서재초 공부방 얘는 이미 한번 게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하고 나서 내용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게시를 눌러주면 됩니다. 게시를 눌러주면 비교를 해줍니다. 현재는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너 이렇게 바꿔서 게시할 거니 물어보면 게시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평택 서재 온라인이라고 해서 PTSJ on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site.google.com에 /view 그래서 pt 서재 on 자, 이것은 지금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1학년 2학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는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링크로 채우시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채우시든지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이 굉장히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100% 호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을 이렇게 바로 여기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그 포트폴리오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지메일 주소만 있으면 바로 그걸 가지고 자기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들어가죠. 네, 이거는 지금 그 웹사이트 프리젠테이션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PDF 파일 학생들한테 구글 드라이브 설명 그리고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네, 동영상도 한번 넣어볼게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동영상. 요새 이제 선생님들께서 동영상을 많이 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건 유튜브예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동영상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무리 없이 원활하게 깨끗하게 잘 돌아가거든요. 유튜브에 넣으셔서 아까 유튜브 삽입 메뉴를 이용해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나는 물론 거기에 올릴 때는 이제 공개 주소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비공개 주소로 해서 올리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거기에 올리는 것조차 찜찜하다, 싫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넣었으니까 한번 2학년 방을 지금 여기 페이지가 첫 페이지네요. 홈페이지. 네, 선생님. 그러면 네. 네. 너무 길죠? 지금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해주시면 이제
게시를 해주시면 자, 여기에 이제 게시된 사이트 메뉴가 있어요. 사이트 보기 들어가 보시면 첫 페이지에 선생님들 넣은 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볼 때는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볼 때는 어떤 게스트 모드로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이 파일들은 저는 이미 이 파일들을 전부 다 설정을 일부는 제가 인터넷에 공개된 설정으로 해놨고 어떤 것들은 제가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세 개가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이 주소를 가지고 시크릿 창에서 보면 PPT는 열리는데 나머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크가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파일들에도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선생님들이 만드신 자료를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게시를 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방법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서재초교사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질의응답.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결국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사이트를 만드는 건데 네. 지금 선생님들이 옵션이 구글 네. 사이트를 만드는 거 말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는 다른 옵션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선생님들이. 그렇죠. 옵션이 네. 없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개인적으로 웹사이트를 블로그를 만드는 하거나, 건 방법이고, 그렇죠? 네. 블로그를 하거나, 뭐, 밴드를 하거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고, 그, 웹사이트 상에 내가 내 홈페이지,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할 때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LMS 말고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정보 제공 창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 LMS 네. 안에다가 자기들이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LMS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더 뭐 좀 사용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구글 클래스룸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LMS 안에다가 어떤 안내 내용들을 이렇게 넣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편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웹사이트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보면 들어갔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LMS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스트리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쭉쭉 흘러가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특정하게 제시할 것들은 항상 그 자리에 가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첫 페이지에 요새 보면 이제 학생 자기 자가 진단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링크 하나씩 바로 이제 접속하자 이렇게 넣어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네. 제가 뭐 이거를 뭐 권장 드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뭐 LMS 도구의 특징이 있고 웹사이트의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한번 취사 선택을 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도구를 한번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망에서 구글을 접속하는데 요즘 문제는 없나요? 예,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 구글 드라이브나 뭐 지미 이런 것들 막혀 있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다 풀어주고 허용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막힌 적이 없었고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네, 그것도 교육지원청별로 조금씩 달랐어요. 시군에 따라서. 네, 저기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유,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뭐 구글 클래스룸 저자다우신 뭐 설명인데 어디 우리 박충배 교육부의 연구사님도 하시고 또 연구원에 들어가신 모양이네요. 연구원에 들어가시도 계속 개발도 연구도 해주시고 좋은 자료 많이 부탁드리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이 구글 사이트 도구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한 케이스가 아까 전에 설명하신 홈페이지들이었는데
그 가장 그 제가 보기엔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그 웹상에서 다 최적화된 것 같고 방금 사이트 도구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북 오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드래그 앤 드랍 같은 것들도 갖다 붙이는 것들도 간단하게 몇 번만 연습하면은 뚱땅뚱땅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선생님이나 학생들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게 사이트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든지 메리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기 설명을 이미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기가 쉽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몇 분들하고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저기 사이트 도구를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면 한 30분 정도 같이 그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뚝딱뚝딱 본인 걸 이렇게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점은 그 장점이라고 보면 쉽게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들 지메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할 필요 없이 바로 구글 계정에서 다른 서비스 신청할 필요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는 게 그 정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됐을까요? 네. 예, 저도 질문 감사합니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는 구글 사이트를 아이프레임 방식으로 다른 사이트에 가져갈 수 있는가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EBS라든가 다른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네. 클래스랑 이제 연동하는 게 이제 잘 되는지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은 로그인을 한 번만 딱 해놓으면은 다른 데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네네네. 인증을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고 싱글 사인온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하나 로그인만 하면 바로 토큰으로 연결돼 가지고 다른 데 그렇죠. 같이 다 연결되고. 오스2 그런 방식으로 네네네. 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많이 되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보시면 크롬에 로그인이 돼 있으면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한 번 더 이렇게 로그인은 아직은 연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마다 각각 같이 협약이랄까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로그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그리고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는 제가 시도는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사이트 안에 코드를 해서 다른 사이트를 집어넣을 수 있게 소스 코드를 넣는 여기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삽입 메뉴에 이렇게 삽입이 이게 코드 삽입이 있거든요. 소스 네. 코드나 URL로 삽입하는 이거는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다른 사이트에 아이프레임으로 구글 사이트를 집어넣는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그거는 제가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웹 듭니다. 친화적으로 돼 있어서. 네.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구글 메일처럼 도메인은 네. 그 각자의 도면을 쓰는데 실제 백엔드는 구글 메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일반 사이트인데 실제 엔진 백엔드는 이제 구글 사이트를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도메인 매칭 시켜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구글 예를 클라우드 들어서 할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이게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smartpalgu.com이라는 도메인으로 G 스위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메인 매칭 시켜가지고요. 서브 도메인으로 해서 이거 자전거 길이니까 bike.smartpalgu.com 아니면 소프트웨어 코딩 하나만 더. 이런 식으로 도메인 매칭 해가지고 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제가 사이트 지웠네요. 아, 저기 저작권에 텍스트 걸릴 것 같아서. 개인 웹사이트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구글 사이트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정된 자료들은 구글 사이트 올려놓고 거기 있는 걸 가져다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다 배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글 사이트도 보고 구글 드라이브고 그러니까 구글의 그 툴들, 여기 구글 그 캘린더도 안에 들어가고 구글 맵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삽입들이 다 돼서요. 안에 구글 툴들끼리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게 또 가장 메리트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확실히 것도 그 좀 장점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수업을 해보면은 클래스 단위로 움직이는 정보들을 하고, 그다음에 네. 붙박이로 있어야 되는 정보들, 그러니까 홈페이지 네네네. 정보들하고 두 네네. 개가 서로 상호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학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같은 식으로 쓰면은 각 네. 이제 클래스에서 얻어진 산출물이라든지 그런 자료들, 네. 교수님들은 또 교수 자료들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해놓고 그 그래서 클래스에서 이제 계속 눌러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저기 지금 보면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포털 사이트처럼 그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학년, 학년별로, 반별로 이걸 구글 클래스룸이나 EBS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에 전부 다 이렇게 다 메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뭐 이렇게 꼭 클래스 코스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코스하고 네, 별도로 이렇게 지속돼야 되는 그런 그 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잘 보완해서 쓰면은 큰 네. 효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외국 시스템도 보면은 이 마하라라고 그래가지고 무들하고 마하라 같이 쓰는데 사실 마하라 마하라.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홈페이지도 네. 만들 수 있고 어, 자료들을 또 상위 쓰는 자료들은 이제 마하라 포트폴리오에 올려놓고 교수 자료나 학습자들 자료나 뭐 무슨 산출물이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각 학과에서는 이제 LMS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건 또 따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두 개가 잘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하여튼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화면 공유에 돼 있는 거 이거 설문지도 그 구글 사이트에서 바로 넣는 겁니까? 설문지 따로, 답지 따로? 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설문지를 왼쪽에다가 박스 조정해가지고 오른쪽에 위치시키고요. 왼쪽에 네. 안내문 쓰고 해가지고 네, 위치시킨 겁니다. 따로 설문지를 만들지 않고 바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네요. 인베딩을 그렇죠. 시켜놓은 것이면 인베딩을. 예, 예, 네. 그렇죠. 여기 뭐 설문지를 여기다 문항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이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디지털 브레이크아웃 여기 답을 제대로 맞추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암호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살짝 구성해 본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수하실 때 뭐 아이디하고 비번 같은 거 안내 주거나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이 이런 구글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접속했을 때 어떤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이렇게 방문했었는지 그런 기록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남아 있나요? 아,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지난번에 송은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아직 구글 아, 클래스룸이 그렇게 그 전형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LMS처럼 학습자들의 어떤 트래킹을 위한 식으로 그 컬렉팅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네, 있는 부분이 아직은 좀 거기까지는 개발이 많다는 안 된 거죠. 겁니다. 네, 네. 네. 특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네. LMS들하고의 결합을 시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갖다 하신 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글 사이트 도구 같은 경우는 뭐 게스트처럼 우리가 웹사이트 접속을 하면 로그인을 안 하고 접속을 하잖아요, 보통. 뭐 그런 식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달라지겠지만요. 네, 아주 좋은 정보 네,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좀 네. 키
키 핵심 기능, 핵심 기능 네. 같은 걸 연수하듯이 한번 쭉 풀어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테크닉- 따라하면서 이렇게 그 사이트를 만들어 보면서 하면 그쵸. 본인이 금방 그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해서 그런 팁만 네네. 몇 개 나중에 또 다시 네.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박정희 선생님 강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그 주마다 이렇게 좋은 거,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접속했을 때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고생이, 우리 저기 이수철 선임 사무총장님 뭐 그렇고 이게 고생이 많으시고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중 공부방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은 지금 스트리밍은 지금 종료하고요. 네. 방은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